네, 오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PR 507로 고른 그 논문은 All Roads Lead to Likelihood, The Value of Reinforcement Learning in Fine-Tuning 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 정보는 그 저번 달 2025년 3월에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이고요. 그래서 아직 컨퍼런스 같은 데 논문은 아니고 아카이브 논문입니다. 어떤 주제를 다룬 논문이냐면은 요즘 이제 LLM을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사용자들이 선호할 만한 답변을 내기 위해서 프리퍼런스 파인 튜닝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 프리퍼런스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이 그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 학습을 써가지고 하는 RLHF 혹은 뭐 RLAIF 같은 방법들이 있고, 그거를 비슷하게 오프라인 학습 방법으로 하는 뭐 DPO 같은 오프라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 두 방법 모두 그 사용을 했을 때 비슷한 결과를 내는 게 맞는데, 실제로 많이 리포트된 많은 결과들에서는 그 아래를 돌려가지고 학습한 결과들이 DPO 같은 그 방법을 쓰는 것보다 더 성능이 좋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어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가설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실험을 또 수행을 해보고 이렇게 검증 과정을 거친 그런 논문입니다. 먼저 파인 튜닝의 그 유니파이드 오브젝티브를 논문에서 소개를 하는데요. 이거를 살펴보시면 파이라는 거는 이제 그 LLM이 어떤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 그 토큰을 생성할 확률 분포를 결국에 이제 아웃풋으로 해서 제너레이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너레이션에 대한 그 확률 분포를 이제 파이라고 표기를 하고 폴리시라고 또 할 건데, 그 폴리시에 대한 KL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브젝티브 첫 번째 텀을 먼저 보시면 그 데이터셋의 분포랑 그 저희가 제너레이트 하는 그 제너레이션의 분포가 비슷하게끔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의 그 모델의 분포랑 레퍼런스 폴리시의 분포가 또 너무 차이 나지는 않게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포함해가지고 오브젝티브를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뭐 파인 튜닝에서 실제로 요 오브젝티브를 쓴다기보다는 그 파인 튜닝 방법들이 그 가지고 있는 철학과 요 오브젝티브가 일치한다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 파인 튜닝 오브젝티브 같은 경우는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프리퍼런스 파인 튜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에도 다 적용이 되는 오브젝티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논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조금 더 이 오브젝티브가 의미하는 바를 수학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조금 준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가 뭔지를 먼저 다시 리콜 해보면, 이제 위에 있는 이 식과 같죠. 그래서 저희가 이 KL 다이버전스 텀을 좀 0에 가깝게 만들기를 원하는 상황일 때, 그, 보시면은, 만약에 P가 0인 경우에는 이 피적분 함수가 전체가 0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QX 값이 뭐 어떤 값을 가져도 그 KL 다이버전스의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PX가 0보다 큰 그 X에서는 이제 여기가 이제 0이 아닐 텐데, 이 로그 텀을 생각해 보면 QX가 PX에 비해서 너무 작아버리면 이 로그 텀이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KL 다이버전스가 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를 최대한 작게 만들려면은 PX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QX가 너무 또 작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들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PX보다 QX가 커버하는 그 0이 아닌 구간이 좀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KL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두 개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써놓은 것처럼 이 KL 다이버전스는 일단 그 P와 Q에 대해서 비대칭적인 함수인데,
P가 어떤 뭐 데이터 분포일 수도 있고 저희가 근사하고자 하는 분포고 Q는 저희가 찾아야 하는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 패밀리 내에서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분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Q 스타를 요 저희가 베링하는 Q를 뒤 아규먼트에 넣었을 때는 A 그림과 같이 됩니다. 근데 이제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된 그림이 그 P라는 분포의 어떤 등고선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했을 때 가우시안 패밀리 내에서 그 첫 번째 포워드 케일 프로젝션 같은 걸 시켰을 때는 약간 A 그림과 같은 분포로 근사가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리버스 케일 프로젝션 이제 P와 Q의 그 아규먼트가 바뀐 이 프로젝션을 생각했을 때는 반대로 이제 이 그러니까 P의 그 0보다 큰 영역에 이 빨간색의 0보다 큰 영역이 들어오도록 하는 이런 꼴로 가우시안 패밀리에 대해서 근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아까의 그 오브젝티브를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데이터의 어떤 분포가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리고 어, 파일 레퍼런스라는 거는 이미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한번 했거나 아무튼 뭐 프리트레이닝을 했거나 그래서 저희가 레퍼런스로 삼고자 하는 너무 거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길 원하는 그 레퍼런스 폴리시인데 그건 보통 이제 얘보다 큰 정확히 말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너무 스트릭트하게 커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파이 스타를 데이터에 대해서는 포워드 프로젝션이고 지금 파이 레퍼런스에 대해서는 리버스 프로젝션을 취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보다는 커버하는 범위가 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가 데이터에서 우리가 보는 예시들은 다 이제 생성하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 레퍼런스보다는 좀 더 작아지기를 원하는 게 이제 또 두 번째 텀의 역할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이제 기존의 파이 레퍼런스가 생성하는 분포에서 좀 더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생성 답변들로 좀 더 좁히는 과정인 거죠. 네, 그래서 요 오브젝티브가 뒷관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수행하도록 하는 오브젝티브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학습을 쓰기 때문에 그 노테이션들을 이렇게 썼는데요. 실제로 뒤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LLM을 이제 강화학습 포뮬레이션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은 우선 이니셜 스테이트는 그 프롬프트로 들어온 문장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프롬프트가 들어오면은 그 폴리시에 따라서 어떤 토큰을 내뱉습니다. 토큰이 그 내뱉는 토큰이 이제 A0가 될 거고요. S0가 프롬프트고 이제 LLM이 A0라는 토큰을 내뱉고 그러면은 그 이전의 스테이트랑 그 A 제로까지 합쳐진 요게 이제 S1이라고 또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토큰이 A1이라는 토큰이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이전까지 생성된 문장에 그 거기서 새로 생성된 토큰까지 합친 게 이제 다음 스테이트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새로 생성되는 그 토큰들이 이제 액션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폴리시 파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스테이트에 있을 때 그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좋을지 그 액션을 고르는 그 확률 분포를 폴리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호라이즌 랭스를 이제 강화학습 리터러처에서 H라고 쓰는데요. LLM에서는 뭐에 해당되냐면 그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LLM 같은 경우에 보통 맥시멈 제너레이션 랭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H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전체 트래젝토리,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 그 생성이 끝까지 된 그 전체 트래젝토리를 큐사이라고 논문에서 계속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테이션 하에서 이제 논문의 그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논문에서 그 온라인 방법과 오프라인 방법을 주로 비교하는 그런 논문이기 때문에 각각이 뭔지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LHF라고 앞으로는 이제 그냥 부를 텐데 온라인 프리퍼런스 파인 튜닝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 프리퍼런스 데이터셋이 주어집니다. 프리퍼런스 데이터셋이라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프롬프트마다 두 개의 그 제너레이션 페어가 주어져서 뭐가 더 선호되는 답변인지에 대한 그런 레이블까지 포함된 그런 데이터들이 모여져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먼저 합니다. 리워드 모델을 학습할 때 요 브래들리 테리 모델이라는 모델을 써서 리워드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텝 1에서 리워드 모델 R이라는 거를 이제 학습했다면 이제 그 리워드를 가지고 리인포스먼트 러닝 그 알고리즘, 이 PPO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일 텐데 그걸 가지고 폴리시를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레퍼런스 폴리시와 너무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KL 페널티를 줘서 음, 옵티마이즈를 시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아까는 이제 여기 KL 텀 앞에 이제 베타라는 상수가 붙었는데 논문에서는 그 이론 전개의 편의상 베타를 그냥 1로 놓고 계속 전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폴리시 레퍼런스 폴리시라는 거는 보통은 RLHF를 할 때 보통은 이 리워드 스텝 1 전에 스텝 제로가 사실은 보통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그냥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한번 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시킨 그 체크 포인트를 보통 이제 파일 레퍼런스로 두고 그거에 대한 KL 다이버전스로 그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시키는데 만약에 뭐 프리퍼런스 데이터셋이 엄청 충분히 많은 경우를 다루고 있다면 굳이 레퍼런스 폴리시에 대해서 가까울 필요 없이 그냥 옵티마이제이션을 뭐 해도 될 텐데 만약에 레퍼런스 폴리시를 그냥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같은 그 트리비얼한 디스트리뷰션으로 놓게 되면 위의 식이 이제 이 KL 다이버전스가 그냥 그 폴리시에 대한 엔트로피 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리워드를 최대한 맥시마이즈 하는 폴리시를 찾고는 싶은데 이게 뭐 디터미니스틱하게 딱 뭐 같은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항상 같은 답변만 생성하도록 하는 걸 저희가 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분포가 좀 퍼져 있게 만드는 방법이 그 엔트로피가 커지도록 강제를 하면은 조금 그 분포가 퍼져 있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엔트로피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PFT 이거는 이제 다이렉트 프리퍼런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이 DPO라는 논문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도 비슷한 방법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리워드 모델 학습한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요 중간에 표시된 이 오브젝티브 하나를 가지고 이 폴리시를 옵티마이즈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 파일 레퍼런스를 무시하게 되면은 이제 맨 아래쪽에 있는 보이시는 그 식처럼 오브젝티브가 바뀌게 되는데 얘는 다름 아니라 그냥 그 프리퍼런스 모델 하에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띠어럼으로 나온 어떤 이론적인 스테이트먼트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 핵심 스테이트먼트 두 개를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그 RLHF를 진행을 하는데 그 레퍼런스 폴리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삼아서 한 애들이랑 그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던 그 DPO에서
파일 레퍼런스를 또 무시한 그러면 MLE가 된다고 했는데 그 두 개의 학습 방법이 이상적인 경우에는 같은 걸로 수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옵티마이즈 과정에서 이런 아그맥스, 그러니까 맥시마이즈 시키고자 하는 게 진짜로 딱 맥시멈까지 도달을 한 뭐 그런 경우랑 그다음에 또 오늘은 설명드리지 않을 좀 더 티어레티컬한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랑 가정들 하에서는 이 RLHF랑 DPO랑 결국에는 같은 해로 수렴을 해야 된다는 게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원래 처음 발표할 때는 이 그 띠어럼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릴까 하다가 증명을 좀 읽어보니까 새로운 게 별로 없고 또 읽어보시면 쉽지 뭐 어렵지 않게 다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서 자세히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그 실험 결과들을 이제 주로 리포트를 할 때 많이 언급되는 방법이 이제 온라인 DPO인데요. 온라인 DPO가 뭐냐 하면은 온라인 DPO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RLHF랑 똑같이 그 프리퍼런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럼 그 파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그 각 프롬프트마다 25번의 샘플을 생성을 합니다. 그 생성을 한 다음에 스텝 1에서 학습시킨 리워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이밸류에이트를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25개 중에서 가장 리워드가 높았던 그 제너레이션이랑 가장 안 좋았던 제너레이션을 두 개를 페어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모아서 이제 프리퍼런스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만든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그냥 DPO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온라인 DPO라고 하는데 이 온라인 DPO랑 오프라인 DPO를 저자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실험을 통해서 비교를 하는 그 결과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피겨 3을 보시면 DPO가 있고 이 DPO EX는 그냥 그 두 배만큼 더 돌린 결과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DPO SFT는 뭐냐면 그 온라인 DPO를 돌리는데 그 파일 레퍼런스를 그 SFT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돌린 온라인 DPO의 결과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DPO 가로 열고 DPO는 그 한 번 DPO를 돌린 다음에 그 체크 포인트를 파일 레퍼런스로 삼아서 온라인 DPO를 돌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얘와 얘가 비교가 될 거고, 얘와 이제 얘가 비교가 될 텐데요. 온라인 방법들이 다 이제 성능이 좋은 그런 결과를 컨시스턴트, 컨시스턴트하게 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RLHF 자체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RLHF 자체가 DPO보다 성능이 좋았다는 것도 다른 많은 리터러처에서 어, 인포트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거는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그 유니파이드 파인 튜닝 오브젝티브를 직접 계산을 한 거예요. 이제 학습 과정에서는 이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직접 학습하지는 않았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봤다시피. 근데 이제 그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얘가 파인 튜닝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어떻게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그 오브젝티브 자체를 써서 평가를 해봤을 때에도 같은 사이즈에서는 그냥 DPO보다 온라인 DPO가 더 잘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방법이 오프라인 방법보다 이렇게 실용적으로는 더 잘 되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관측이 되는데 하나하나씩 그 많이 제기되는 하이포티시스를 다 실험으로 검증을 저자들이 해봅니다. 먼저 그 강화학습 과정에서 온폴리시 샘플들을 계속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밸류에이트를 하고 이렇게 폴리시를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온폴리시 샘플들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인트린식하게 좀 더 학습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하는 그런 가설에 대해서 이제 저자들이 이론적으로만 반박을 하는데요.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라는 그 정보 이론에서의 그 부등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X, Y, G라는 그 확률 변수가 그 순서대로 Y는 X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변한 어떤 분포를 가지는 확률 변수고 G는 Y의 영향을 받아서 또 이렇게 새로운 분포를 가지는 그런 마르코비안을 따르는 마르코프 체인을 따르는 이런 세 변수가 있을 때 X에 대해서 G가 새로 가지는 정보는 항상 X에 대해서 Y가 새로 가지는 정보 이하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니퀄리티인데요. 여기서 X를 그 프레퍼런스 데이터셋이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학습한 리워드 모델을 Y라고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온라인 학습 과정에서 학습된 폴리시를 G라고 했을 때 리워드 모델을 학습한 시점에서 이미 새로운 정보를 더 이상 얻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화학습 과정에서 그 온폴리시 샘플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새로운 정보를 주지 못한다는 거를 이론적으로 이제 대면서 이 가정을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H1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반박을 하고요. 두 번째 하이포테시스는 오프라인 메소드가 그 레퍼런스 폴리시에 가깝게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하는 그 과정이 잘 안 된다 하는 가설인데요. 이 H2 가설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여러 연구 결과들을 들어서 이제 반박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DPO에 그냥 KL 페널티를 하나 더 추가해서 학습을 시켜버리면 아무래도 더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직접적으로 시킬 텐데 그렇게 해도 온라인 방법보다 성능이 컨시스턴트하게 계속 안 좋은 결과들을 관측을 했다는 거예요. 잠시만 채팅에 네, 준호님이 온라인 DPO는 프레퍼런스 데이터 샘플링을 학습 중에 이터레이티브하게 수행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 아니요. 그러니까 온라인 DPO는 그 데이터만 새롭게 만들어서 그냥 똑같이 DPO를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DPO를 보시면은 그냥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된 이 로스 펑션을 가지고 이제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 쓰는 데이터는 이터레이션마다 뭐 달라지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웅님이 H1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반박이 되는데 실험적으로 언플리시 결과가 더 좋았다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H1이라는 게 온폴리시 샘플이 인트린식하게 더 좋아서 온라인 방법이 더 잘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가설이었는데 이런 이론적인 결과를 들면서 그것 때문에 온라인 방법이 더 잘 되는 건 아닐 거다라고 이제 반박을 한 겁니다. 네, 그렇고 이제 H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좀 더 직접적으로 KL 페널티를 줘서 DPO를 진행을 해도 여전히 온라인 방법보다 성능이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PFT 메소드가 익스플리시트하게 이제 레귤러라이즈를 쓰지 않는 PFT 메소드, 심포라는 메소드가 또 있었는데 걔도 그러니까 레귤러라이즈를 별로 신경 쓰지 않은 A임에도 불구하고 그 온라인 방법인데 여러 벤치마크에서 스트롱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태스크에서는 그 레퍼런스 폴리시에 가까운 게 꼭 좋지 않은 태스크들도 있을 텐데 그런 태스크들에서도 여전히 그 온라인 메소드들이 아웃퍼폼 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게 레귤러라이제이션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다는 그런 결론을 저자들은 내리고요. 세 번째로 살펴볼 가설은 이제 오프라인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오프라인 방법이 옵티마이제이션이 더 어려워서 온라인이 더 성능이 잘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가설인데요. 우선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온라인 DPO랑 그 그냥 DPO랑 프리퍼런스 데이터 셋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알고리즘의 그 방식이랑 그다음에 이 저자들은 옵티마이저도 당연히 똑같은 걸 썼고 모든 게 같고 데이터 셋만 달라진 건데
그 데이터 셋의 차이가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 디피컬티를 다르게 하는지 전혀 이제 클리어하지 않죠. 그래서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가설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피겨 5에서 보시면, 음, 이제 또 어떤 가설이 있었냐면은, 요 H3랑 비슷한 궤의 가설 중에는, 리던던트한,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리던던트한 샘플을 쓰면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줄이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종종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현상이 아닐까 했는데, 리던던트한 샘플을 더 늘려서 실험을 해봐도 크게 성능이 막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관측을 이제 저자들이 해서 그 가설도 좀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리워드 모델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메소드들은 리워드 모델을 먼저 학습하고 그걸 바탕으로 폴리시를 학습을 한다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오프라인 생 DPO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냥 폴리시를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워드를 먼저 학습시키는 거랑 그냥 폴리시를 처음부터 학습시키는 거랑 비교했을 때 리워드가 좀 더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혜택을 더 잘 수혜를 입는 게 아닐까 하는 가설이 이제 네 번째 가설입니다. 그런데 뭐 다이버스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좀 더 되게 컨센트레이트 돼 있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데이터를 저자들이 생성을 해서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온라인 메소드와 오프라인 메소드를 비교를 했는데, 그랬는데도 온라인 메소드가 여전히 성능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는 그 꼭 다이버시티를 가진 데이터로부터 그 리워드 모델을 학습할 때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이버시하지 않은 데이터셋에서도 그 리워드 모델을 먼저 학습하고 폴리시를 학습한 온라인 방법들이 더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다이버시티는 키팩터가 아니다를 또 실험으로 반박을 하고요. 다섯 번째 가설 같은 경우는 그 리워드 모델을 먼저 학습하는 이런 방법들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좀 더 잘 제너럴라이즈 될 것이다 라는 가설들인데요. 그 가설을 반박을 하기 위해서 음, 이제 실험을 하는데요. 여기서 DPO, 로컬 글로벌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글로벌은 그냥 온라인 메소드를 써서 학습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컬 같은 경우는 음, 우선 요 그래프의 결과는 그 학습된 리워드 모델을 가지고 그 리워드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평가하는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DPO 같은 경우는 리워드 모델을 학습하지 않고 폴리시만 학습한 건데 리워드가 어딨냐 하실 수 있는데, 그 학습된 폴리시를 가지고 리워드를 역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이제 그 리워드의 성능을 비교를 한 건데요. 그 리워드를 비교했을 때 DPO는 그냥 DPO고 글로벌은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DPO 같은 방법, 온라인 DPO 방법이고요. 로컬 같은 경우는 DPO인데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안 한 DPO입니다. 그래서 DPO에서 로컬로 가면은 레귤러라이제이션만 없어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로컬에서 글로벌로 갈 때는 이제 폴리시가 아니라 리워드를 학습하는 방법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 DPO에서 글로벌로 순차적으로 좀 더 학습 방식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꾸준하게 학습 성능이 올라가는데요. 문제는 이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성능을 측정한 건데, 이 밸리데이션 셋은 그 트레이닝 셋과 같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성능을 측정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OOD를 따지기 전에 이미 인디스트리뷰션에서부터도 성능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피겨 8 같은 경우는 그 베스트 오브 N 프레딕션을 해가지고 GPT-4.5에게 더 선호되는 답변을 택했을 때 이제 그 골라진 비율을 가지고 성능 비교를 한 건데, 여기서도 컨시스턴트하게 그
DPO에서 온라인 DPO로 가까워지는 학습 방법을 채택할수록 성능이 더 좋아졌고요. 아무튼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OOD랑 상관없이 같은 샘플에서 왜 온라인이 더 잘 되는지를 먼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6 같은 경우는 저자들이 주장한 그 하이포티시스인데요. 많은 프로블럼에서 생각해보면 뭔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뭔가 증명했다거나 해결한 솔루션을 보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게 더 쉬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너레이팅보다 베리파잉이 일반적으로 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LLM에서도 똑같은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냐 하는 그 가설이고 여기서 이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그냥 요 파이 ML이 그러니까 요 폴리시 스페이스로 바로 화살표를 통해서 이동하는 게 오프라인 방법이고 리워드 스페이스를 먼저 거쳐서 폴리시 스페이스로 가는 게 어, 온라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리워드 모델이 좀 더 심플해서 이 리워드 모델 내에서 찾아서 이 리워드에 대응되는 어떤 폴리시 스페이스가 좀 더 작다면 리워드를 거쳐서 단순화된 리워드를 먼저 찾고 거기에 대해서 최적인 폴리시를 찾는 게 전체 폴리시 스페이스에서 서치 스페이스를 훨씬 줄여줌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최적의 폴리시를 찾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 저자들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설명드리면 이 제너레이션 베리피케이션 갭.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그 제너레이션과 베리피케이션의 난이도 차이를 그 제너레이션 베리피케이션 갭이라 하는데 그 갭 자체가 작은 문제들을 고려해보면 성능 차이가 좀 덜 나지 않을까 하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험을 저자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태스크냐 하면은 어떤 글들을 딱 주어지고 투 월드로 서머라이제이션을 시키는 그런 태스크를 시키면 제너레이션 자체도 굉장히 난이도가 이제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너레이션과 베리피케이션의 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저자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을 때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때는 두 성능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전에 봤던 결과들에 비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그L이라는 태스크인데요. 이 로그L 리워드라는 거는 그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그 데이터셋에 있는 이미 레퍼런스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이랑 얼마나 공통된 순서와 공통된 단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리워드를 매겨서 학습도 그 리워드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고 이밸류에이트도 그 리워드로 이밸류에이트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솔직히 논문에서 왜 이거를 그 제너레이션 밸리데이션 갭이 작은 태스크라고 생각했는지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저도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저자들은 이 태스크가 그 제너레이션 베리피케이션 갭이 작은 태스크라고 봤고 그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 어, 여기서는 오히려 그냥 오프라인 DPO가 더 결과가 좋았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결과를 통해서 제너레이션 베리피케이션 갭이 작은 태스크에 대해서는 실제로 오프라인 온라인 방법의 성능 차이가 그 나지 않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H6을 조금 지지를 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이 데이터셋의 크기에 따라서 성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 데이터셋의 크기랑 상관없이 어느 정도 컨시스턴트한 갭을 계속 가져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셋이 점점 만약에 커져서 커버리지가 점점 높아진다면 이 성능은 언젠간 찍을 수 있는 최대치가 있으니까 온라인 방법이 먼저 찍을 수 있는 최대치를 찍고 그다음 거기에서 더 데이터를 늘리면 오프라인 DPO도 결국에는 비슷한 성능을 찍을 거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바탕으로 결국에 저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 여섯 번째 하이포티시스, 즉 제너레이션 베리피케이션 갭 때문에 리워드 모델을 먼저 학습하고 폴리시를 학습하는 그 온라인 기반 방법들이 더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일 거다. 그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퓨처 디렉션에 대해서는 이 리워드를 먼저 학습하는 이런 온라인 방법이랑 폴리시를 그냥 그대로 학습하는 방법 간에 이론적인 어떤 컴플렉시티 차이를 좀 더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흥미로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리퍼런스와 리워드 간의 모델을 브래들리 테리,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브래들리 테리 모델을 많이 쓰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인트랜지티브한 프리퍼런스를 다루지 못하거든요. 인트랜지티브하다는 건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보기에, 음, 뭐 A보다는 B가 선호되고 B보다는 C가 선호되는데 또 반대로 C보다는 A가 더 좋아 보이고 막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뭐 항상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심리적 효과에 의해서 이런 인텐지티브한 프리퍼런스가 생겨날 수도 있는데 브래들리 테리 모델은 그거를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브래들리 테리 말고 좀 더 다양한 프리퍼런스 모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논문을 골랐을 때는 좀 티어리 위주의 페이퍼인 줄 알았는데 제가 아무래도 티어리스트다 보니까 그런 줄 알고 진행을 했는데 사실상은 티어리 방면에서는 새로운 건 없었고 그냥 다양한 하이포테시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 그 가설 검증을 실험으로써 하는 그런 것에 이제 좀 의의가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 저자들이 주장하는 제너레이션 베리피케이션 갭에 대해서 좀 더 이론적인 어떤 토대에 대해서 뭔가 연구가 되면 참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발표 여기서 마치고요. 음, 줌방을 새로 파서 거기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